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이번 주말은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주말이었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선물인데 오늘은 제가 저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이 곰인형이에요. 일반 곰인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특별한 친구입니다. 이 곰인형의 털은 페루의 알파카의 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알파카의 털을 가지고 만든 곰인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곰인형을 거의 몇 년째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올 한 해 수고한 나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겸 해서 12월 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막 다가왔는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12월 초에 미리 받은 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지가 않아서 뭔가를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름은 미셴 가롯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역시 책이 빠질 수가 없죠. 12월에 야금야금 책을 많이 샀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사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책은 제가 관심 있는 러시아 예술에 관한 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도스토옙스키의 백야입니다. 올해가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이라서 여러 출판사에서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그의 소설을 새로 낸 이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인 문학동네에서 이 백야라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뭔가 제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등 굵직굵직한 장편이 주로 생각이 나실 텐데, 이 백야는 그 장편들이랑 좀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굉장히 감상적인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백야는 러시아가 고위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해가 아주 늦게 지는 그런 백야 현상이 나오는데 그 백야를 말합니다. 여기 표시해 보시면 이 일러스트가 약간 백야 때의 하늘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페테르부르크가 배경입니다. 제가 백야를 엄청 좋아하는 소설이고, 이 소설은 좋은 게 소설의 장 구성 방식이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 세 번째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드는 책이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단편이 있다고 해요. 뭔가 좀 기대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역시 러시아 문학인데요. 바로 니콜라이 고골의 감찰관입니다. 감찰관은 고골의 아주 유명한 희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어요. 작은 도시에 감찰관이 와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작은 도시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캐릭터를 딱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당시의 시대상을 좀 보여주는 재미있는 희곡입니다. 여기에는 감찰관, 결혼, 그 다음에 도박꾼 세 가지 희곡이 들어있는데, 저는 감찰관도 좋아하지만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도박꾼이라는 희곡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도박꾼이 제가 또 좋아하는 러시아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피난을 가서 고골의 도박꾼을 가지고 오페라를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전개를 보면은 그냥 그 도박꾼 책을 바로 옆에 펴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오페라를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엔 이거를 하다가 멈췄어요. 근데 그래도 이 작품을 가지고 만든 이렇게 CD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CD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읽어보려고 겸사겸사 이 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고골의 소설이에요. 이거는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회라는 소설인데, 이 책에는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회랑 미르고로드 및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등등 있다고 해요. 이것도 고골이 워낙 재미있는 작가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 보면 뒤에
체호프가 그의 마차 하나만으로도 20만 루블의 가치가 있다. 완전한 환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 실린 마차라는 소설에 대해서 말을 해서 또 제가 체호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체호프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류 세계문학 전집에서 책을 2권 사니까 사은품으로 이 2022년 위클리 다이어리를 샀어요. 이 다이어리는 플루타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위클리 플래너인데 그 위클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딱딱 그 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도만 적을 수 있도록 깔끔하죠. 그래서 활용도가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디자인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예뻐서 만족합니다. 곧 1월이 오면은 이 위클리 플래너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되죠. 앞뒷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멋지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음악인데요. 이 책은 메트로폴리스의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빈 파리, 베를린, 뉴욕, 20세기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현대음악의 풍경이라는 책인데 좀 표지가 정신없이 생겼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책 표지 사진보다는 실물이 나아요. 책 표지 사진은 보면 더 뜨악하지만 근데 그래도 내용은 제가 살짝 훑어보기만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보여요.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1927년에 개봉한 독일의 프리츠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영화는 그 공장의 노동자랑 그 다음에 공장의 경영자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 어찌됐든 해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공장이 배경이니까 공장에서 쓰일 법한 공장의 소리들을 흉내낸 음악들이 막 나오고 또 제가 그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음악에 관한 책이 없을까 찾다가 딱 메트로폴리스의 소리들 제목이 이런 거예요. 또 20세기 현대 음악이 어떻게 변했는지 당시 시대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라서 이 책을 구매했는데 아쉽게도 그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음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워낙 20세기 음악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다가온 러시아 발레라는 책입니다. 또 러시아 하면은 발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러시아 문화예술을 좋아해서 관심이 원래 있던 책이었는데 이 책을 사게 된 계기는 여기에 나오는 발레 작품 하나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황금시대 볼트라는 두 발레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쇼스타코비치의 발레입니다. 제가 여기 바로 옆에 황금시대 발레 블루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볼트도 DVD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여기서 볼트도 굉장히 재미있는 발레인 게 볼트의 배경도 역시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기 싫었던 노동자가 공장 기계에 볼트를 던져가지고 사보타주를 하려다가 그게 막히는 이야기인데 좀 어떻게 해서 그런 발레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지가 좀 재밌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또 워낙 러시아 여기 소개된 발레들이 다 유명하고 또 음악들도 춤도 너무 좋은 발레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석화라고 돌꽃이에요. 돌로 만든 꽃. 이 발레는 프로코피예프가 만든 발레인데 이것도 진짜 약간 돌을 탁탁탁탁 두드릴 때 나는 소리 같은 거를 음악으로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레에 대한 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 책은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솔로 워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미치지 않고 혼자 일하는 법이라는 책이고, 요즘에 프리랜서 아니면 혼자서 일하는 그런 한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 일들을 하는 엔잡러 이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솔로 워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조직 밖에서 당신이 꼭 갖춰야 할 도구들, 여기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있어서 내용이 많이 궁금해서 이 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공감이 되었던 거는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 것.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나보다 중요할 순 없다. 이거 정말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을 세우려 노력하자. 이것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 다음 일과 전혀 상관없는 취미를 개발하라. 이것도 매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동의해가지고 내용이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도 솔로 워커로 일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이번 주에 따끈따끈 받은 책인데요. 바로 펑크마녀 작가님의 모두의 미아씨입니다. 이 펑크마녀 작가님은 네이버 베스트 도전 웹툰에서 휴지통을 몇 년째 연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꽤 오래되셨는데 저도 이 작가님의 만화를 보게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6년? 7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6년, 7년 동안 작가님의 만화 속에 담긴 작가님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작가님을 응원하고 또 작가님의 만화를 보면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님의 만화 책으로 나온 만화는 웬만해서는 다 사려고 지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휴지통 만화를 모은 책을 텀블벅에서 펀딩을 해서 제가 그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구매한 굿즈가 여기 이런 고양이 굿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작가님께서 고양이를 키우셔서. 이 모두의 미아씨는 픽션 만화로 직장에 다니는 미아씨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고 해요. 양장본으로 나와서 더 귀엽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 겸 평소에 사는 책 구매는 1권, 2권, 3, 4, 5, 6, 7 이렇게 7권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세어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이제 연말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남은 2021년 며칠도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읽었던 책을 정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봬요.